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판단과 결단의 기제 장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유방을 도와서 관중을 차지하도록 했던 장량의 얘기를 드렸는데요. 장량은 신모, 원력, 즉 멀리 내다보고 실질적인 계책과 전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군사적인 능력, 재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자가 한신인데요. 한신이 유방의 명령을 받아서 동쪽에서 서초군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항우 밑에 있었던 맹장이 영포와 팽월인데요. 항우가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는데 장량이 이 두 사람을 접촉을 해서 회유책을 씁니다. 항우가 너희에게 대접해준 게 뭐 있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해준 거 없으니 우리 편에 붙으면 우리가 너희를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 두 세력이 항우를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우에게는 사실상 주력군이 거의 다 괴멸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항우는 워낙 뛰어난 군사적인 재능이 있어서 한신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유방이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항우를 공격했다가 참패를 당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항우군을 강력히 공격하고 있던 한신이 표를 올리는데요. 그 표에는 제 지역을 다스리는 가왕이 되게 해달라. 가왕이라는 것은 이 가짜는 가짜가 아니라 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리로 제 나라 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그 표를 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주군이 궁지에 몰려있는데 대리왕이 되게 해달라? 그 순간에 장량이 옆을 쿡 찔렀습니다. 대왕, 화를 내시지 말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한신이 칼을 거꾸로 들면 우리는 항우를 대적할 수 없고 패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왕께서 한신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제압할 수도 없죠. 먼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군대는 이미 격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 한신에게 제왕의 자기를 내리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한신의 사신이 그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한신이 왕이 되겠다고 그랬단 말이냐? 이러고 유방이 내뱉은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리왕이 뭐냐? 진짜 왕으로 내가 봉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유방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신이 배포도 작구나.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대리왕이 뭐냐? 진짜 왕이 되지. 자, 내가 진짜 왕으로 봉한다. 그리고 제왕에 봉한다는 첩지를 보냅니다. 그걸 본 한신은 와, 우리 주군 대단하다. 나는 대리왕을 요청했는데 진짜 왕을 봉하시네.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이 한신은 충성을 다해서 싸우게 됩니다. 장량의 계책이 없었으면 한신이 분명히 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방은 절대로 천하를 제패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장량은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을 하게 되는데요. 항우군이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동쪽에서는 한신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참패를 당했다가 다시 정비를 한 유방의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 하남성에 있는 이제 홍구 지역인데요. 이 역사적으로는 영양 또는 형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한나라, 동쪽은 초나라로 하자는 맹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과 항우가 군대를 되돌려 가는데요. 항우는 아주 마음 턱 놓고 군대를 돌려서 서주로 돌아갑니다. 즉 팽성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장량이 유방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왕,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천하를 제패할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 맹약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잃으시면 항우가 다시 군대를 정비하게 되면 다시는 천하를 제패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항우군이 마음을 놓고 돌아갈 때 공격하셔야 됩니다. 유방은 약간 머뭇댔습니다. 아니, 이거 약속을 어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히 권유를 해서 유방은 좀 꺼림칙했지만 전군을 힘으로써 마음 턱 놓고 가는
항우군을 공격해서 괴멸시켰습니다. 결국은 해화에서 항우가 죽음으로써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게 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장량입니다. 장량의 계책을 듣지 않았다면 결코 유방의 천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식기란 신하가 유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의 민심을 얻으시려면 진나라에게 망했던 육국의 왕족의 후손에게 제후국을 주셔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유방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었던 장량이 돌아오니까 유방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장량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갈을 딱 내려놓으면서 폐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망하시려고 합니까? 절대로 육국의 후손들에게 왕을 봉하셔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시 국가가 쪼개지고 이 한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그 이후로 이성, 쉽게 말하면 유씨가 아닌 사람에게는 왕을 봉하지 말라는 유명을 내리게 되고 한 나라가 동요되지 않게 하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장량이 엄청난 공헌을 한 것이죠. 장량은 전국시대 때 한 나라의 재상의 아들로서 그 한 나라를 부흥시키려 했지만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제패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방이 손꼽는 3명의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공신이지만 3만 호에 달하는 시급을 줬을 때 깨끗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폐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 저를 시골로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어디로 가겠소? 폐하의 고향인 폐현으로 가겠습니다. 당시에 폐현의 이름은 류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류후라고 봉해주고 편히 여생을 보내게 했는데요. 장량은 몇 세에 죽었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도 죽은 해도 명확치 않지만 역사가들의 고증으로 보면 그가 방랑사에서 진시황을 죽이려 했을 때의 나이가 30살에서 32살 그 정도였을 것이고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제패한 뒤에 폐현, 류 땅에 가서 류후로서 생을 마감할 때가 64세 내지 65세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 장량은 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원래부터 약했던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64세 무렵에 죽었다고 합니다. 보통 모사들은 전략은 굉장히 잘 세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전쟁터를 봤을 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강하지만 어떤 시기가 왔을 때 그 시기를 정확히 잡아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전략과 대단한 이 모략을 세우는 사람들도 막상 결단을 내릴 때는 너무 못했습니다. 근데 장량은 반대였습니다. 유방이 머뭇될 때마다 장량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결단을 내리게 했고 본인도 몸은 좋지 않았지만 유방과 함께 전선을 같이 나가는 이런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력과 결단력의 조화를 이룬 귀재 중의 귀재가 장자방, 장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 속에서도 이러한 인재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